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제 저도 초보 엄마 티를 벗어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사연도 듣고 보내기까지 하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네요. 이곳에 여러 종류의 사연이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오늘 설명할 시댁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골라서 듣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연을 맺으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자신의 자식과 결혼한 사람이면 더 잘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분들 중 좀 나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결혼 전 생겼던 일들에 대한 결과로 지금은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 시간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 전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쩌다 지금의 상황이 되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 저를 낳아 홀로 키워오셨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 자취를 감춰버렸거든요. 그런 탓에 전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부재를 가지고 자라게 되었죠. 엄마 혼자 아이를 돌보며 생활비까지 벌어야 했으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못 살 정도는 아니었지만 돈이라는 것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우리 두 모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 우리 집이 좋았고 생활에도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가 저에게 소개를 시켜줄 사람이 있다며 한 음식점으로 데려가셨죠. 그곳에 한 남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고 있으시다 보니 가끔 엄마의 회사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 껴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저씨를 엄마의 회사 동료 정도로 생각을 했죠.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아저씨의 행동이 낯설어 낯가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아저씨를 보며 제 아빠가 되어줄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두 분이 결혼을 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언급도 없이 대뜸 아빠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주고 결혼을 혼자서 결정한 엄마에게 화가 났어요. 그런 이유로 새아빠라는 사람도 이유 없이 싫기만 했죠. 엄마와 새아빠는 어린 제가 낯가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전 혼자서 두 분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바래왔던 아빠라는 존재가 생겼음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저 혼자 보내고 있었죠. 의사였던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양딸인 제 마음을 열어보려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두 분의 재혼 과정에서 받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저는 절대 곁을 내두지 않고 거부 반응을 일으켰죠. 행복해 보이시는 엄마와 가정에 충실한 새아빠를 보며 속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살갑게 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린 저의 속마음은 너무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다니게 되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 두 분께서 혼도 내보고 마음으로 저를 다독여도 주셨지만 전 긴 방황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 방황은 학창시절이 거의 끝나가는 고3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았죠. 그러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책상보다는 거리에서 노닥거리는 시간이 많았던 저와 친구들에게 한 이상한 아저씨가 다가왔고 은밀하며 변태적인 제안을 제 친구에게 노골적으로 권했습니다. 무시를 해도 끝까지 친구를 붙잡고 늘어진 아저씨를 쫓아내고자 바닥에 있던 돌로 친구를 잡고 있던 아저씨의 손을 내려 찍었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물고 늘어졌고 곧장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곤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길을 물어보다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는 변태 아저씨 말에 경찰들이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아저씨의 직업을 듣고는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었죠. 오히려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연락을 받고 온 아빠가 경찰서를 찾아왔고 저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듣게 되었죠. 아빠는 제가 한 일을 믿어주셨지만 저를 위해서 그 변태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처를 해달라며 손을 비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전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께서 한 행동 덕분에 저는 훈방조치가 되었죠. 그날 이후 새아빠와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죠. 이후 정신을 차린 저는 새아빠와 같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부를 하고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때 아빠가 저에게 조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직업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도와주며 보람된 삶은 많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간호조무사가 되기로 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물리치료사 자격증이나 간호대를 다시 나와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한 저는 병원에서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쉬는 날에는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의사였던 남편은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 보호소를 찾았고 봉사활동을 하던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던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연애를 하게 되었죠.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신 아빠는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너 요즘 연애하고 다니지? 얼굴에 사랑한다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있던데. 진짜 그게 보여, 아빠?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좀 안정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빠가 좋아할걸? 아빠 후배거든. 그래? 어쩌다 만나게 됐어? 나 자원봉사하는 곳에 의료봉사 와서 봉사활동하다가 연락처 교환했거든. 좋은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자상하고 착한데. 아빠한테 빨리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야. 근데 소정아, 혹시 아빠에 대해서는 아직 말 안 했지?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자. 무슨 말이야? 아빠 정체를 숨기자고? 네 남자친구도 내가 학교 선배이고 일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니? 괜히 우리 두 사람 관계가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고. 아빠는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빠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 그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에게는 아빠가 평범한 회사원이라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두 사람 만남에 중요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로 근무하는 병원도 일하는 시간도 제각기 다르다 보니 평범한 연인들처럼 자주 만날 순 없었지만 서로에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직업도 같은 분야에 있다 보니 100%로는 아니더라도 서로가 가진 고충과 고민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죠. 그런 나날들이 계속될 줄로만 알았어요. 그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남자친구의 휴무에 맞춰 휴무를 냈던 저는 데이트를 하기로 한 약속 장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침 인사 후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씻고 준비하느라 연락이 안 되나 싶었는데 그 시간을 훌쩍 넘었는데도 답장이 없었죠. 또 잠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힘든 병원 일을 마치고 그동안 쌓여있던 피곤함을 풀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데이트를 하려다 보니 다시 침대에서 잠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말려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괜찮다며 오전부터 데이트를 하기 원했습니다. 제가 데이트에 너무 강박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 하는 데이트 시간에 1분 1초가 아깝다면서 말이죠. 남자친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있어도 화를 낸 적 없었고 오히려 피곤해하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는 날 연락이 없을 때면 남자친구 집으로 가
남자친구가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덮을 수 있을 때까지 깨우지 않고 옆에서 있어줬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답장이 없는 남자친구가 잠든 것이라 생각하고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문이 덜컥하며 열렸습니다. 그리곤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고 있었죠. 준비를 한 모습을 보니 침대에서는 진작에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당황한 남자친구는 목소리를 낮추며 저를 급히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죠. 일어나 있었네? 답장이 없길래 아직도 자고 있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왜 답장이 없었어? 내가 메시지 보냈는데 전송이 안 되었나 보다. 미안해.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 다음번에 하자. 우선 그냥 돌아가. 무슨 일인지는 내가 조금 있다가 말해줄게. 다급해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하니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들려오는 집 안쪽을 보니 남자친구와 닮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분께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알지 못했다고 하나 남자친구 어머님이 계시는 집에 허락도 없이 내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 했던 게 제 잘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님께 곧바로 인사를 드리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혜준아, 잠깐만. 누군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 아가씨 우리 혜준이랑 어떤 사이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저 혜준 씨와 만나고 있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허락도 없이 집을 들어오려고 했던 행동 죄송합니다. 오늘 같이 쉬는 날이라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혜준 씨가 연락이 안 되어서요. 그래도 혼자 사는 집에 아무렇게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혜준이랑 같은 쪽에서 일하나 보네? 난 우리 혜준이한테 들은 얘기가 없어서 누군가 했지. 그렇게 밖에 서 있지 말고 우선 들어와서 앉아요.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언젠가 한 번은 있을 일이었으니 당황하지 않고 어머님께 최대한 잘 보이려고 했죠. 좀 전에 한 실수가 있어 더 잘 보이려 했어요. 우리 혜준이랑 얼마나 만났어요? 혜준 씨와 만난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2년? 그런데 우리 혜준이 집에 들어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혜준 씨가 피곤해서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침대에서 못 일어난 적이 많아서요. 그럴 때면 제가 일어날 때까지 곁에 있곤 하거든요. 서로 쉬는 날도 들쭉날쭉하고 병원 일이 바쁠 때는 잘 만나질 못해서 모처럼 있는 데이트 날에는 최대한 같이 있으려고 해서요. 제가 더 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머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동일 수 있으니 잘못도 구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제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요. 얼마나 보기 좋아. 서로 병원 일로 피곤한 와중에 잠깐이라도 더 붙어 있으려는 거. 나도 사랑해본 사람인데 그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기가 좋구만 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에 대해 뭔가를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한 병원 일을 가지고 저도 남자친구처럼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죠. 안 그래도 이번에 올라온 것도 혜준이에게 연애도 좀 하고 결혼도 빨리 하라고 재촉하려 올라왔던 건데 이렇게 참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놓이네. 그래, 어느 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과는 병원에서 만났고? 제가 오해하시게 말한 것 같은데 전 의사가 아니고요. 간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혜준 씨와는 봉사활동하다가 만나게 되었고요. 잠깐만, 간호조무사? 간호사도 아니고? 제가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는 어머님께서 태도가 확 바뀌셨어요.
아까 온화하게 말씀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매섭게 저에 대한 호구 조사를 하셨죠. 그러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뭘 하시고? 두 분 모두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그러면 집에 가진 재산은 좀 있고? 재산은 제가 잘 모르지만 부족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집에서는 우리 아들과 연애하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좋아하시겠네. 뭘 물어봐도 다 평범하다고 하는데 그런 집 딸이 의사나 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니 더 물어볼 것도 없겠네. 나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 그만 가봐. 그날 그렇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신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저와 남자친구 사이를 떼어놓으려 하셨어요. 그날 만남이 있고 난 뒤 곧바로 이런 일이 있었죠. 병원에서 퇴근을 한 저는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며 누군가 찾아왔죠.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어떻게 알아내신 건지 제가 자취를 하는 집까지 오셨죠. 어머님, 저희 집은 어떻게 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왜? 내가 찾아오는 게 싫으니? 그냥 네가 혼자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고 있나 구경 좀 하려고 왔다. 그런데 너는 어른을 이렇게 밖에 계속 세워둘 생각이냐?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께서는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아주 작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잠깐인데 어떻게 된 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무슨 용무로 찾아오셨는지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기가 죽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먹으라고 했니? 네, 그런데 괜찮습니다. 말씀 다 듣고 나서 먹어도 되어서요. 아니다. 잘 됐네. 방금 전까지 반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온 거 확인이나 한 번 더 하자. 너 네가 먹는 반찬은 직접 하니? 밥은 더 있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제 음식 솜씨를 확인하시려는 듯 보였습니다. 평소 쉬는 날이 일정하지 않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 일로 밉보였던 어머님께 점수를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불편하지만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말이 될 수가 없는 트집을 잡으시며 제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이게 사람 먹는 반찬이야, 소태야. 너 왜 이렇게 반찬을 짜게 하니?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원래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상에 올려진 반찬이며 요리며 하나같이 소태덩어리 같은데. 전문 의료인은 아니더라도 나름 간호조무사라는 애가 무슨 음식을 이렇게 짜게 하니? 짜게 먹는 게 사람 몸을 얼마나 망치는지 몰라서 이러니? 너 우리 혜준이에게 음식 해준 적이 있어 없어? 우리 혜준이 몸을 얼마나 버린 거야? 어휴, 정말 속상해. 분명히 어머님께서 제가 마음에 안 들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이 짤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아빠와 재혼을 한 뒤로는 아빠의 식성에 맞춰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는 식단으로 바꿨고 저도 언 20년 넘게 집밥을 먹다 보니 입맛이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혹시나 싶어 여러 번 제가 한 음식들을 다시 맛봤지만 싱거우면 싱거웠지 짜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싫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시나 싶었어요. 못마땅해 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눈들 곳이 없어 시선을 여기저기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왜 이런 트집을 잡으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반찬을 할 때 사용했던 조미료통이 보였거든요. 그 통이 바로 소금통이었어요. 물론 내용물은 소금이 아니었지만요. 그 통은 같이 일하던 동료가 마늘을 직접 말려 분말 형태로 만들었다면서 저에게 건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담을 통이 마땅히 없다면서 빈 소금통을 깨끗하게 씻어서 주었던 통이었죠. 주부님들은 아시겠지만 소금통이 분말을 뿌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통을 굳이 교체하지 않았던 건데 어머님께서 그걸 보고 트집을 잡으시는 듯 보였죠. 어머님,
혹시 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 소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까부터 음식에다가 전부 저 소금을 치고 있었잖니. 그러니 음식이 하나같이 다 짠 거지. 어머님, 저 안에 든 거 소금 아닌데요. 직장 동료한테 받은 건데 통만 소금통이지 안에는 마늘 분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 집이 소금으로 거의 간을 안 해서 저도 절대로 짜게 안 먹어요. 아니, 못 먹어요. 안 먹다 버릇하니 조금만 짜도 하루 종일 입안에 짠맛이 남거든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제 말을 못 믿겠다는 듯 직접 통 안에 있는 분말을 먹어봤습니다. 애초에 색깔부터 누런색을 띠고 있어 소금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으니 입안에 넣으시면서도 멋쩍은 표정을 하시고 계셨죠. 내가 밖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 점심을 짜게 먹어서 그런가? 이상하네? 억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도 밉보일 수만은 없으니 최대한 맞춰서 말을 했죠. 밖에서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너무 짜긴 하죠. 어머님께서도 싱겁게 드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연락 주시고 오시면 제가 더 나은 상으로 차려서 대접해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그 후에도 어머님께서는 제가 살고 있는 집 구석구석을 뜯어보시면서 흠잡을 데가 없나 찾고 계셨죠. 어머님께서 억지로라도 트집을 잡을 작정을 하고 오셨다는 걸 알았던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머님을 예의주시했어요. 그리고 뭐라도 지적을 하시려고 할 때면 먼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곤 했죠. 다행히 어제 남자친구 집에서 그 일을 겪고 돌아온 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집 청소를 해놓은 상황이라 어머님께 책 잡힐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괜한 트집을 잡을 게 없자 당황을 하셨고 저희 집 현관을 나설 때까지 어떻게든 하나라도 트집을 잡아보려 시선을 거두지 못하셨죠. 그렇게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무탈하게 잘 넘어간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지만 역시나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매번 어머님을 뵐 때마다 이렇게 긴장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죠. 우울해져 있는 저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처져 있는 제 목소리를 듣고 어머님을 만난 걸 알아차렸죠. 곧바로 저를 위로해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그래도 금방 우울하고 기분 나쁜 마음을 풀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잘 넘어갈 수 있었고 남자친구도 최선을 다해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시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괴롭지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뒤 그런 저에게도 더는 참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었죠. 바쁜 병원 업무로 인해 남자친구는 며칠째 집으로 퇴근을 못하고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가 안쓰러웠던 저는 도시락과 손편지를 준비해서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 건물로 들어가기 전 병원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이름이 언급이 되니 자연스럽게 귀가 갈 수밖에 없었죠. 아까 봤어? 이혜준 선생님 어머님께서 최민정 선생님한테 하는 거. 두 분이 친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쁘다고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혜준 선생님은 여자친구도 있잖아. 혹시 헤어졌어? 아닐걸? 어제도 여자친구분 보고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냥 혜준쌤 어머님이 민정쌤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것 같아. 저번에도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민정쌤에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 민정쌤이 유학하고 있는 남자친구 있다고 하는데 몸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진다면서 계속 혜준쌤이랑 연결시켜주려고 하더라니까? 아직 혜준쌤이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는데 알게 되면 민정쌤이랑 혜준쌤만 남감하지. 두 분이 동기여서 이성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게, 계속 저러시면 병원에 괜히 소문만 돌고 두 분 사이만 서먹하게 변할 텐데 큰일이네. 그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열이 확 올랐습니다. 인사를 드리지 않아 제 존재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저와 남자친구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과 아들을 이어주시려고 하다니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죠. 이번에는 남자친구에게 받는 위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어머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말하려 했죠.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진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죠. 어머님이었습니다. 옆에는 좀 전에 남자친구의 동기분이라는 분이신 것 같았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어요. 뭘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을 해? 친구에서 연인 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같이 옆에서 본 세월이 있어서 서로에게 맞춰주기가 더 쉽지. 왜? 우리 혜준이가 싫어?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미국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한국 돌아오면 결혼할 생각까지 있고요. 혜준이도 여자친구 있잖아요. 아직도 많이 좋아하던데. 그리고 저 혜준이한테 이성적인 감정 느낀 적 없어요. 대학 때부터 같이 생활하다 보니 그냥 오빠나 동생으로만 느껴지고요. 저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러시지 마세요. 이러면 저 혜준이 못 봐요. 내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부부연을 맺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지. 의사부부 얼마나 좋아. 그러지 말고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돌아올 때까지만 만나보면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누가 더 좋은 남자인지 비교하다 골라가도 되잖아. 어쩌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동기분이 먼저 자리를 떠나시며 두 분 사이의 대화가 끝나게 되었지만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아쉬운지 자리에 남아 있었죠. 그런 어머니 앞에 제가 나서게 되었어요. 어머님, 방금 전에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너가 여기 왜 있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방금 전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 전부 들었는데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혜준 씨랑 헤어진 것도 아닌데. 다 들었다고 하니 솔직히 말하마. 나는 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의사인 남편에 간호조무사인 아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겨우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우리 혜준이를 그렇게 키운 줄 알아? 너도 양심이 있으면 네가 알아서 떠나줘야지. 그런 법이라도 있나요? 결혼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지 직업 맞춰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너처럼 우리 아들에게 한참 모자른 여자는 내 아들 아내, 내 며느리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에게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렇게 급 따지시는 분이면 어머님께서도 혜준 씨에게 맞는 분이어야 하잖아요. 제 생각엔 저보다도 더 한참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뭐? 너 지금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누가 먼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참을 수가 없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되바라진 년,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너같이 싸가지 없고 능력도 별 볼 일 없는 년이 내 아들과 연애하는 꼴도 못 보겠다. 당장 헤어져. 이제 저에게 자신의 생각을 숨기실 생각이 없는 어머님의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었고 어머님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죠. 병원 안에 소란이 일어나자 저희를 알아본 병원 관계자로 인해 남자친구가 급히 내려오게 되었고 흥분해 있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지만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저를 보곤 남자친구는 어머님 대신에 사과를 했고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죠. 당장 진정이 되지 않았던 저는 남자친구를 뿌리친 채 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날 이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매일 잘못을 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일까지 겪고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건가 싶어 헤어질까 고민도 했었죠. 이별 결심도 수차례 해봤지만 그게 쉽진 않았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모질게 먹으려고 해도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결국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대신하는 사과를 받게 되었고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의 사건으로 다행인 일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주의를 준 것도 있었지만
제가 성질을 내서 그런지 어머님께서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으셨죠. 그래서 한동안은 어머님을 잊고 남자친구와 다시 행복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몸에 생긴 여러 변화들로 인해 다시 한번 큰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날짜가 며칠이 지났는데 생리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불안했던 저는 테스트기를 사와 검사를 하게 되었고 양성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죠. 아직 100% 확신을 할 수 없으니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임신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기뻐해야 하는 일인데 처음 겪는 일에 무섭고 당황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혼전 임신이 흔하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창피하기도 했고요.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남자친구도 당연히 저처럼 당황을 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초연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전에 혼전 임신을 시켜 미안하다며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놀란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사이에 결혼할 거 아니었냐며 배가 불러오기 전에 식을 서두르자고 했어요. 책임감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확신이 섰던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임신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듣게 된 부모님은 저만큼이나 놀라신 모습이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남자친구와 연애가 오래 이어지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신 건지 엄마보다 더 서운해하셨죠.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남자친구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죠. 그런 아빠의 모습에 저도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부둥켜 울게 되었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큰 반대 없이 결혼에 허락을 해주시니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울 줄로만 알았던 출근길이 가벼워졌죠. 전날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어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잤던 저는 원래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최대한 밝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 누군가 저를 붙잡아 돌려 세웠어요. 어머님이었죠. 어머님? 어머님께서 여길 어떻게 하시고... 어디다 대고 어머님이라고 말을 해.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너, 내가 네 주제 알고 행동하라 했지? 근데 이 사단을 만들어? 임신하면 누가 너 따위 여자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게 감히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알고? 왜? 내 아들 발목 잡아 팔자 고치게? 네 팔자 고치고 싶었으면 네가 노력을 했어야지. 어디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해? 그깟 애 따위야 떼어버리면 끝이야. 너 저번에 나한테 성질 부리고 내가 우스운가 본데 내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마. 따라와.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친 어머님의 행동에 이끌려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택시에 태워진 저는 한 병원 앞에 내리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까 하신 말씀이 진심이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했지? 잔말 말고 얼른 따라오기나 해. 또다시 강제로 산부인과 안까지 끌려가게 되었고 최대한 몸을 조심하며 어머님의 행동에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혼 안 할게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이러다 뱃속 아이한테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고? 네가 아이 낳고 와서 우리 아들 발목 안 잡는다는 보장이 있냐? 여기요. 의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잘못 뺀 애가 있으니 이해 좀 뗍시다. 시모가 막무가내로 애를 떼겠다며 난리를 부리자 산부인과 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시모를 말려보았지만 임신한 저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시모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라는 사람들이 다들 뭐하고 있는 거야? 환자가 정신 나간 사람한테 협박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 얼른 내 딸, 저 정신 나간 여자와 안 떨어뜨려! 고개를 돌려보니 아빠가 서 계셨어요. 동시에 병원에 있던 사람들 모두도 저희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건 의사 선생님들이었죠.
다들 크게 놀라며 아빠에게 인사하기가 바빴습니다. 선배님,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 저분이 선배님 따님... 아니, 다들 뭐해? 얼른 힘을 써서라도 떼어놔! 의사들이 아빠를 알아보는 모습에 급히 확인을 해보니 해당 병원 의사들이 아빠와 동문 후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현재 큰 개인 병원 원장직을 맡고 있으니 동문들 사이에서는 몰라볼 수 없었겠죠. 제가 아빠의 딸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의사 선생님들은 시모와 저를 떼어놓기 위해 직접 달려들었어요. 시모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눈만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치가 아예 없진 않은지 아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며 자기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긴 했죠. 저를 잡고 있던 손을 놀란 듯이 황급히 놓더라고요. 너 누구니? 저분은 또 누구시고? 너희 아버님이란 사람이 누구길래 여기 병원 의사들이 전부 이러는 거야? 우리 딸이 당신에게 그걸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 협박 및 폭행, 납치, 그리고 강요죄로 고소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2번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못 나타나도록. 내가 처음부터 전부 다 지켜봤어요. 당신이 우리 딸 출근길에 협박하고 납치해서 여기까지 강제로 끌고 온 거. 그리고 여기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당신이 우리 딸에게 한 행동 봤고요. 알고 보니 아빠는 제가 출근길을 나서는 걸 집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에게 붙잡히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택시에 태워진 것까지 보시게 된 거였죠. 허겁지겁 차를 몰고 저를 쫓아오셨던 아빠는 병원에서 시모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시모의 관계를 아시는 듯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여기서 약속 하나 하죠. 당신이라는 사람이 제일 괴로워할 수 있는 벌을 내 손으로 꼭 내리겠다고. 방금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죠. 나, 당신 아들이 나온 의대 선배이자 개인병원 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 아들 의사면허 정지는 못 시켜도 앞날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뿐인 줄 압니까? 내가 있는 재산 다 쏟아붓더라도 가장 비싸고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당신 아들에게 양육비,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낼 거야. 당신은 아까 내가 말했던 죄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받으면서 당신 아들이 20년 가까이 힘들어하는 꼴 봐야 할 거라고, 알아? 아이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 아들만은 봐주세요. 우리 아들은 제가 이런 짓 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독단적으로 한 잘못이에요. 제가 못 배워 생각이 하도 짧아서 그러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우리 아들만은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합니까? 당신 눈에나 귀하고 잘난 아들인데. 아까 들어보니 내 딸이 어쩌고 어찌?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당신네 집안 얼마나 대단합니까? 꼭 경제적으로 말고도 말이죠. 없죠? 그러면 당신 아들 출세시켜줄 연줄이라도 있어요? 그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도 연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일개 의사란 소린데 겨우 그 정도인 사람이 내 사윗감으로 눈에 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 딸 소개시켜줄 테니 줄 서라고 하면 내 앞으로 당신 아들보다 더 조건 좋은 의사들이 줄을 설 겁니다.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의사 선생님들께 물어보든가. 그런데 애들끼리 좋다고 하니까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를 떼고 며느리감으로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애들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조건이지. 그 조건도 서로 흠만 아니면 되는 것 가지고 이런 짓을 벌여? 당신이 자초해서 벌인 일이니 앞으로 벌어지는 일 다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정아, 가자. 이런 여자랑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정말 납작하게 바닥에 붙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잘못을 비는 시모를 두고 아빠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는 아침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양해를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집에서 놀란 마음을 달래게 되었고 부모님들도 제 곁을 지켜주며 제 마음을 다독여 주셨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말고 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모와 함께 말이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시모가 한 잘못과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시모 역시도 무릎을 꿇고 옆에서 빌었죠. 남자친구는 앞으로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빌었고 시모 또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채 연신 아들의 말에 동의를 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강경하시던 아빠는 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고 계셨어요. 전 아직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지금 하는 약속만 지켜진다면 결혼을 하고 싶었죠. 결국 그렇게 남자친구와 시모를 용서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며느리보다 시댁을 마음 편히 다니고 있죠. 물론 결혼 전 약속했던 것들은 전부 다 지켜지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과거 제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어머님에게 화가 나지만 친정에 잘하는 남편과 이제는 그 일들을 미안해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먼 과거의 일로 덮어두려고 해요. 딱 오늘까지만 말하고요. 이제 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우리 가족 모두 아픈 데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길 빌겠고 전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